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이고요. 현지 시간 10시 34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10시 이전하고 10시 이후에 지금 수급 상태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개장하면서 확 매도를 쳤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물이 크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개인들이 워낙 또 매수세가 좋은 관계로 충분히 시장이 좀 양호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큰 논란, 이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같은 경우는 크게 폭락하거나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은 우리는 월간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올라오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적당한 수준에서 수익을 만들면서 신규 포트폴리오 종목 교체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쎄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신택이나 뭐 코리아 서킷, 이스페타시스, 요건 언제 또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좀 기다려 주세요. 14일 이후쯤 돼서 한 번 정도는 분명히 모여야 돼요. 쉬어줘야 돼요. 지금 삼성전기도 그렇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노브레이크로 지금 달려주고 있거든요. 한 달 내내.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라간다.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2, 3일 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일부러 힘들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나.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올라오려고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 적정한 구간에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지금은 순환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으니까 제가 안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기판 쪽도 충분히 보고 있는데, 그리고 알루미늄도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MLCC 뭐 이런 것도 다 보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마음에 들 만한 그런 위치, 결과적으로 우리가 항상 주식을 갖다가 어느 정도 롱숏이나 단기 스윙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적당한 주가 위치가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직도 저는 물론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금리가 4.4% 언더로 좀 떨어져서 조금 뭐 다행이긴 하지만 4.4가 넘어가는 그런 순간이 또 발생이 되거나 그러면 상당히 또 장은 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언제쯤 우리가 좀 움직일까? 지금 상당히 지금 빌빌하지 않겠습니까? 코스피 쪽에서 대형주 이런 쪽 관련된 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삼성증권이 큰일 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외국인 투자가 직접적으로 또 이루어지는 그런 또 플랫폼을 또 진행을 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내용들 때문이라도 지금 같은 경우 좀 그럴 거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항상 보면 우리가 월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코스피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중순 이후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당연히 돈이라는 건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관심도를 받는 것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쉬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빌빌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바이오 쪽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다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뚝심 있게 버텨주셔야 돼요. 바이오는 어떤 정확한 팩트가 있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보통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 상승 패턴을 받은다 그러면 20에서 30% 상승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마이너스 한 10%, 15% 이렇게 가 있는 것들도 어차피 관련은 찬바람 돌 때까지 계속 가도 괜찮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목들은 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현금 여력이 있으면서 순환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돈 맡겨만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꿋꿋이 어떻게 돼요? 굳이 그래서 MDD를 발생시킬 이유는 없어요. 손실을 확정짓는 행위 같은 경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라는 말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침 일찍 삼성전자 프리마켓에서 막 10% 이상 올라가지고 또 말입니다. 뭐 29만 원까지 각 근접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었는데 개장하고 나서 또 차익물이 좀 나오는 그런 형국이에요. 제가 어제 이야기 한번 드렸었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개인분하고 또 이야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군요.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좀 다를 거다라는 것들인데 당연히 그랬겠죠. 저는 차익물 나오는 것들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놀래야 되냐라고 생각해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어차피 지금 목표, 그래서 저는 하나 확인한 건 있어요. 시장에서 보고 있는 위치가 어딘가 좀 느낌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일주일 안쪽에 어떤 주가 위치가 포지션이 좀 제가 말씀드린 거 항상 3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또 우리가 답을 내야겠다. 의사결정을 내릴 때 확실하게 내려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타겟팅 30만 원으로 계속 의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살짝 고민을 했어요. 저 289 찍고 있을 때,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죠. 그래도 갈 건 가야 된다. 당장 우리가 큰 변화가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상황이 지금 삼성전자에서 매물이 크게 나올 만한 그런 뭡니까 시장 환경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설사 지금 좀 눌린다 하더라도 보세요.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3분기 가는 과정 속에서는 삼성전자하고는 충분히 또 여러 번 플레이를 또 해줘야 되는 우리가 숙제가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함부로 버리기 어렵고요. 함부로 또 포트폴리오 제외했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왜 뺐냐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차피 가이드를 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 의견을 갖다가 진행하면서 가도록 하겠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추가로 또 욕심 부리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분은 알아서 하는 것들이지 그것까지 제가 뭐 저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월간 밸런스 시트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GKL, 오늘, 글쎄요, 카지노 관련된 부분에 좀 매수도 좀 들어오는 편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리포트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투숙객은 외국인 투숙객 증가하고요, 드랍액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소소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일단 드랍액이 늘어나야죠. 그러다면 뭐 수익도 좀 개선되는 것들이고, 워낙 잦은 지금 바닥권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잘 성숙이 진입하는데 이걸 뭐 우리가 플레이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GKL이 먼저 올라올지, 파라다이스가 먼저 치고 올라올지, 인기는 파라다이스가 더 많을 겁니다. 이제 파라다이스나 롯데관광개발이 좀 치고 올라오면 후발로 항상 따라오는 게 GKL이에요. 그래서 한 종목에다가 비중을 또 확실히 많이 실어 놓는 것, 그 종목, 그 전략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서 제가 여러분 GKL과 파라다이스 두 종목을 갖다가 투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차례대로 또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중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런 것들은 재미 삼아서 열심히 또 적당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비중 10% 하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들어가셔도 괜찮은 것들이에요. 왜냐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BH도 그렇고, GK도 그렇고, 뭐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롯데건강개발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성수기에 대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올해는 좀 특수 상황은 좀 있죠. 그래서 항공 요금이 상당히 좀 비싼데, 근접거리에 있는 것들은 좋은 건 있잖아요. 중국 애들이 일본은 지금 안 가는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한테는 조금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무비자 관광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슈가 안 돼서 그렇지 실제로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텔은 제가 GSPN을 보고 있는데, 자리가 잘 안 잡혀서 지금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것도 철진하면 또 못할 텐데, 뭐 어쨌든 일단 여름까지 가는 과정에서 장마철 오기 전에요. 그러니까 6월 25일이잖아요. 이때가 장마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승부를 내야 되는 것들이라서 그런 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런 종목들 우리가 한 번 정도씩은 거래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전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욕심이 좀 나요. GKL 같은 경우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스펙은 좀 존재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욕심을 부려야 되나라는 좀 퀘스천 마크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자리는 이 자리 한 번 하고 여기가 1번 자리고 여기가 2번 자리인데 이걸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가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은 좀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두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는 일단 패턴은 무조건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기본까지만 일단 끌고 가는데 GKL이 먼저 좀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얘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좀 드리블해서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렴은 3월만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 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휴가 이게 길진 않지만 5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초부터 그냥 열흘 정도 이제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어쨌든 저는 뭐 가보진 않았으나 제가 지인을 통해서 야 거기 정말 외국인이 많습니까? 라고 했더니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BHI 여러분들은 원전 관련된 종목 중에서 BHI 아이 많은 것도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산에너비티가 속수주 받으면 뒷단에서 탁 만들어서 공급해 줘야 되는 애가 누구야? 얘지 뭐.
그죠? 얘도 시장 점유율 또 60%짜리 아니에요. S&T 에너지가 요즘 최근에 이상하게 좀 많이 올라서 그렇긴 한데, 글쎄요. S&T 에너지는 좀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BHI가 지금 현재 가장 저는 우리가 투자하기 적합한 원전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타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제가 지금 사실 또 하나 보고 있는 건 우리 기술 같은 거, 요거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제가 그동안은 거래를 안 했는데, 글쎄요, 예, 할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번엔 두산 에너빌리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좀 접어두고, 그래서 전반부에 먹었잖아. 그러니까 거기 너무 또 반복적으로 하면 또, 그리고 얘가 또 오래 걸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걸로, 지금 현대건설 하나 있고, BH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은 뭐 중복이지, 뭐 재건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전도 있고, 원전 해체도 있고, 이런 이슈가 다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BHI는, 그래가지고는 두산에너비티 뒤에서 EPC 관련된 부분에 계속해서 이제 수주를 받으니까 수주 잔고도 많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SMR 관련된 부분에서 또 포인트가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한번 지금 준비 중이고요. BHI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 라인 들어오면 비중 확대고 위로 올라가면 뭐 땡큐 하시면 아주 심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MNC 솔루션 이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고요. 일단 평화 모드가 진행이 되면 당장 방산주는 이상하게 어떻게 돼요? 매물이 좀 나오겠죠. 근데 제가 원하는 자리 들어왔어요. 드디어 10만 원, 12만 원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아래쪽에서 비중 확대 준비 해주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15%인데 제가 25% 정도까지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요.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말뚝 다 꽂고 올라갈 때까지 굳히기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거래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 라인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생각해보자고요. 11 정도에서 한 14 정도 가면 20% 이상 나오죠?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상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시간은 제가 볼 때는 뭐 3개월 정도, 이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5월달 장에서는 오르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이니까 아마 6월, 7월 뭐 이쯤부터 조금 반응이 들어오지 않을까. 정상적이라고 하면 그런 패턴으로 가야 되고요. 원래 주기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V자 꺾이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보통 보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많이 60일 간격으로 턴어라운드 돌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60일 간격이니까 여기서도 60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추정을 해보면 앞으로 60일 정도 안쪽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면으로 생각하거나 시즌적으로 생각을 해보거나 뭐 차트적으로도 반복적인 주기 이런 것도 생각해 봤을 때 그 정도 패턴이 형성이 되고요.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3분기 계속 이렇게 가면서 좋아지니까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뭐, 이거는 평화 모드, 원전, 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구간을 즐기지 못해가지고 사실 좀 아쉽죠. 다른 거 하고 막 그랬는데. 글쎄요, 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라인이에요. 사실은 지지선은. 그쵸? 그래서 아래쪽은 제가 열어두고 지정을 한 거니까, 뭐 아래쪽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뭐 올라가든, 뭐, 냅두고 우리가 잘 하는데, 일단 시그널은 들어왔어요. 아, 더 밑으로 내리진 않겠구나라는 시그널을 확보했으니까, 플레이 해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은 여기 60일 이동평균선 있잖아요. 라인. 그러니까 이 라인이 어디냐면 16만 원 언더 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6만 원 언더 쪽으로 생각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는 비중 확대 종목으로 고려하시고 오늘 좀 재건 관련돼서 또 평화 모드 그래서 어쨌든 글쎄요. 제가 볼 땐 지금 평화 협정이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진행이 된다. 결론이 나오면 또 한 번 정도는 파이팅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민 많이 했어요. 현대건설 할까, 전진건설 못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전진건설은 스팟이고 얘는 좀 그래도 묵직하게 갈 수 있는데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파이nem텍 같은 경우는 아래쪽 들어오면 비중 확대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이건 뭐, 여러분, 아직 모멘텀 남았어요. 이건, 제가 일부 시간에 BH 이야기 드렸잖아요. BH 올라갈 때 얘도 같이 움직일 거야. 왜냐면 같은 테마니까.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해. BH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BH에서 양봉 들어오는 그때 우리도 요 종목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이렇게 해가지고 평단 조절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항상 우리가 이게 벤치마크 삼아놓고 걔를 봐야 되는 거야. LG노텍은 벤치마크 잡기가 어려워. 지금 어디 아이폰 테마로 움직이지 않거든. 지금 FC BGA 쪽으로 움직이거든. 그래서 거긴 좀 접어두고 BH를 포인트로 해서 BH의 양봉 들어오는 날, 수급이 잡히는 날, 파이낸텍도 같이 다. BH는 그날 또 우리가 신규 포지션을 또 잡을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하잖아요. 현대오토해바랑 같은 거니까, 뭐 써요. 뭐래서 카터보와 컵비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대충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지선은 항상 여기니까 이 아래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에서 겁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 투자가 들어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오토해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글로비스 한다고요? 그건 아니지. 그렇지 않,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현대차 관련된 것으로는 현대오토하고 현대모비스, 그죠? 그 다음에 현대차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이드 디쉬로 있는 것이 SL.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근데 SL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하고 전혀 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우리가 SL 같은 경우는 조금 자리 잡으면 또 한 번 또 공략할 타임이 오겠죠. 1년에 우리가 한 번에 마무리하고 끝나는 적은 없으니까 뭐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시간을 끌고 가도 무조건 답 나오는 종목이 뭐라 그랬어요? 예,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수익 내고 또 놀리고도 또 하고 뭐 금방 또 왜 하냐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스윙 거래나 롱숏 거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채널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 뭐 채널별로 스타일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월간으로도 월간 분기 뭐 이렇게 밸런스 맞춰가는 그런 선순환 투자하는 것들이고 뭐 장기 투자, 뭐 가치 투자, 뭐 이렇게 하는 채널별로 다 속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 뭐가 옳고 그름을 평가하지 마시고, 야, 나는 내 스타일은 여기가 맞아라고 한다면 저희 채널에서 하는 거. 저도 뭐 장기 투자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면 아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쳐.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식은 좀 재밌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뭐, 예를 들면, 그죠? 짧게 치고 또, 뭐,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저께 우리가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하루, 그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잡았다가 어제 정도에 그냥 20%빵 때려버리잖아요. 그렇게 수익 내고 가는 것들이죠. 그런 재미도 좀 있어야죠. 뭐 그런 것들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우리가 가능한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은 플레이해 나가면서 선순환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HVM 뭐 아시잖아요. 그죠? 일부 시간에 이야기 됐으니까 뭐 어쨌든 오늘 좀 눌리는데 눌리면 땡큐지 뭐 땡큐 하세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라인입니다. 8만 원. 8만 원에서 비중 확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상황이면은 8만 원까지는 안 올 것 같고 대략 보면 요 근처 어디서 양봉 들어올 때 그래도 수급 잡힐 때 체크하고 공략해줘서 비중 확대하는 걸로 늘려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눌렸다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수익 금액이 더 커지죠.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 금액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익률보다는 수익 금액이 더 좋아요. 왜? 그러니까 많이 담갔다가 올라오는 것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초병 들어갔을 때 좀 늘려주고 드리블 하다가 올라와주면 좋은 것들. 뭐 가끔가다 그러다 또 과도하게 늘려주면 또 당황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뭐 다 이렇게 산전수전 겪다 보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너무 뭐 걱정할 이유는 별로 없다. 지금 뭐 빌빌하는 애들 있잖아요. 바이오 뭐 이런 제약 뭐 진짜 짜증이 나죠.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언제 오를까 뭐 이런 고민은 찬바람 돌아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트럼프가 워낙 지금 뻘짓을 해놔가지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 국제금리가 조금 내려와야 되는 거. 그래야지 바이오 쪽에는 화색이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봇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안정이 돼야 돼, 중요한 건. 계속 뭐 또 연결 뭐 인상을 해야 되니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캐나다 잠수함 수준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박 수준은 좋아. 그러니까 그건 봐주고 그럼 지지선은 잡힐 건데 여기서 이제 비중 확대하면 평단 관리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캐나다, 뭐죠? 그 잠수함 수주가 떨어지면 이 정도, 뭐죠? 그 급등 그런 구간은 나타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한번 즐겨보는 거지, 그 전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매수 들어올 수 있는 내용들, 항상 뭐 선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길목 지키고 있다가 그 이제 발표가 근접하는 순간 쭉 올라올 거야. 우리가 발표하는 날까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는 그 앞단에서 움직이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본 전략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표까지 가실 분들은 알아서 가시는 것들이고, 저는 이 아래쪽에서는 뭐예요? 예, 일단 가이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조선도 실적은 좋아요. 눌림 들어오고, 뭐, 이 자리를 보면 다 왔네.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해볼만 하다. 그래서 평단 관리 좀 해주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양봉 잡힐 때 추가적으로 평단 조절해주면 뭐 10에서 20%도 올리고 또 보면 되죠. 드리블 하시면서 가시는 거지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잡은 것도 아니잖아. 그죠? 여긴데.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 얘기 드렸잖아. 이미 하방 열어두고 간다고. 하방 열어두는 게 뭐야? 더 많이 사겠다는 뜻이에요, 많이.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세요. 바로 올라가는 건 바로 올라가는 대로 하는 것들이고, 그죠? 아시겠죠?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어떤 자리는 잡았어요. 여기 지나고 나면 확실히 알아요. 여기 지금 수렴된 구간이잖아요. 여기 지나고 나서 한번 한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 확실히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뭐 냅두세요. 이 정도 하고 조금 뭐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뭐 있어. 더한 것도 많이 했잖아요. 얘도 어쨌든 로열티 부분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패턴이 있으니까 그거 알아줄 때가 올 거라 생각이 들고 있으면서 기다리고 좀만 참고 가자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도 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 조금 이 며칠 있다가 이 14일 이후에 할 일이 있어요. 지금 빌빌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상황 체크하고 나서 그때 조금 과격하게 우리가 현금 들고 있는 거 가지고 평단 맞춰주고 또 다음에 또 찬바람 도는 일단 여름을 나야죠. 예, 여름을 또 맞이하고 또 7월달 장은 좋을 거라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일도 있고 뭐 보통 보면 한번 이제 우리가 조금 눌림이 들어온 것들은 3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스테이블하게 만들어드리는 머니큐어뉴스 케어머니였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에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